1950년대 스페인, 가난과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거리에서 한 사내가 사탕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리케 베르나트. 그는 설탕 속에서 기회를 본 혁명가이며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사탕의 대명사 추파추스의 창립자입니다. 아이들의 사탕 사랑은 당시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설탕 조각과 사탕을 좋아했지만 끈적거리는 아이들의 손가락은 어머니들의 골칫거리였죠. 베르나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탕이 있다면? 그는 작은 설탕 공장에서 막대 사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사탕은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가히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딪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품은 뛰어났지만 브랜드가 약했습니다. 베르나트는 이 새로운 사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대중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죠. 베르나트는 추파추스가 단순한 사탕을 넘어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뭔가 강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살바도르 달리였죠. 똑똑할게요. 당시 달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현실적인 화가였고 그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는 베르나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르나트는 달리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리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달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이며 스페인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달리의 미술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나트는 추파추스의 사탕 브랜드를 위한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그런 상업적인 작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자신의 작품은 불멸해야 한다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르나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군요. 추파추스는 불멸의 브랜드가 될 테니까요. 베르나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달리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의뢰에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피게레스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됐죠. 달리는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특유의 코스염을 정리하며 느긋한 태도로 카페에 들어선 그는 베르나트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가 추파춥스를 만든 사람이군요. 베르나트는 사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한동안 말없이 사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종업원에게 냅킨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냅킨을 펼쳐놓고 빠르게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빨강과 노랑의 조합, 노란색으로 데이지 꽃을 그렸고 꽃잎은 단순하면서도 생기 넘치게 표현했죠. 중앙에는 빨강색 추파춥스의 글씨를 우아하게 썼습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구상해온 듯한 완성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로고의 배치였습니다. 달리는 사탕의 옆면이 아니라 윗면에 로고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탕을 손에 들고 먹을 때 항상 브랜드를 볼 것이요. 그래야 로고가 기억되지 않겠소? 이렇게 추파춥스의 로고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냅킨 위에 단 1시간 만에 탄생했습니다. 달리가 디자인한 추파춥스의 로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추파춥스의 노란 꽃과 빨간 글씨를 기억했습니다. 달리는 이 작업을 통해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로고에 담아냈습니다. 베르나트는 후에 회상했습니다. 달리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디자인했다. 그것이 달리의 천재성이었다. 그리고 베르나트의 말대로 오늘날까지 추파춥스의 로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